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오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시절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올해 가을 하늘은 더 청명하고 높고 푸른 것 같습니다. 방역 대책을 확실히 지키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마련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 시간을 깊게 갖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든 이 대화의 후반부로 흘러가면 차기 대통령과 다음 서울시장 그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 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대통령감, 서울시장감, 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누가 됐든 어떤 정치 구단이 됐든 차기 대통령과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거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1년 5개월, 서울시장 선거는 6개월쯤 남았습니다. 지지율과 여론이 수없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 한 달, 선거 1, 2주 남기고 판세가 역전도 되고 풍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히 확률이 지극히 낮은 예측일 뿐입니다. 마치 1년 5개월 뒤, 6개월 뒤 날씨를 미리 예보해 드리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를 보면 여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박주민, 박영선, 추미애, 그리고 임종석, 우상호 뭐 이런 인물이 이 본인의 의사 여부와 관련 없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조은희, 박형준, 윤희숙, 민영삼, 나경원, 권영세, 박진, 김용태, 홍정욱, 지상욱, 김선동, 김세연, 오신환, 김동연, 염재호, 그리고 뭐 김택진, 이재웅 이런 분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아직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여든 야든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 좀 더 정리되고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를 흔히 잠룡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여권의 잠룡을 보겠습니다. 지지율 그리고 정치적 무게감 뭐 이런 것으로 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지사, 김부겸 전 의원 이 사람들을 순서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당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부겸 전 의원 순입니다. 저희가 이 김경수 지사를 맨 앞에 놓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의 마음에 김 지사가 1등이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친문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여권 내 차기 잠룡 중에서 가장 젊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친노, 친문의 적통적자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대중적 인기도 중요하고 국민적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일단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이겨야 합니다. 후보가 돼야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때 일반 여론도 따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내 지지율, 그 중에서도 친문 핵심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김경수 지사가 제일 유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오는 11월 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대선 출마에 장애물이 거치게 된다면 그 순간 대선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은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얘기를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지사의 돌파력, 정치력,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형수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했다는 스캔들, 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해경군 김씨 스캔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연인 사이였다는 스캔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해 7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던 스캔들 같은 그러한 역경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 뭐 이런 아이디어로 중앙정부를 선제 공격하는 솜씨는 지지자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그는 국가 아젠다를 선점하는 이슈 메이커이자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물러서지 않는 싸움닭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입니다. 자칭 흑수저 출신입니다. 전남 영광에서 풍족하지 못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호남 명문인 광주 제1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이어서 20년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와 동경 특파원이라는 엘리트 스펙을 갖췄습니다. DJ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내리 사선 의원을 했고 전남 지사에 당선됐으며 문재인 정권 들어와 첫 국무총리이면서 1987년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서도 드물 것입니다. 좋은 머리에 어울리도록 깨알 메모, 꼼꼼 낙연 이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을 기름장어처럼 비껴갈 때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식의 특유의 화법 때문에 엄중낙연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친문의 진골성골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는 점, 이 두 가지 요인이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될지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권에서는 누가 대선 반열에 올라 있을까요? 일단 지지율만 놓고 보면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세 사람이 나란히 3%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1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다가 6%포인트가 빠져나간 형국입니다.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의지를 밝힌다면 폭발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반대로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의 대국민 이미지와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의 가능성은 전혀 별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터넷 댓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최 원장이 국민의 신망을 쌓아간다면 유력 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후보도 잊으면 안 됩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태호 무소속 의원,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권에 맞설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언론인 김대중은 추석 전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이 보수 야당을 꼰대로 본다며 어정쩡하게 중간 어디쯤에 서서 어디로 갈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 탈원전, 기본소득, 부동산, 공수처, 대북 이런 주요 노선에 대해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대안적 공약을 천명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야당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국민들은 야권을 이끌어갈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당에서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 인물이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를 이끌 수 있는 야권의 구심점 인물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